철학자 루소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음은 내게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생각하고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상태이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혹시라도 혼자 있는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애써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괴로움도 많이 겪었죠. 그러다가 너무 지친 어느 날, 저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놀라운 일이 생기더군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찮은 인간관계를 끊어내니 남한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한테만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또한 남들을 만나서 시시덕거리며 낭비하던 시간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들고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두고 책을 읽으니 그 시간이 너무도 귀중하고 행복하더군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늙어서 외로우면 어쩌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면 어쩌지 하고요. 하지만 이 생각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책이 있어 이번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양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의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들어 혼자여도 행복한 구독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독거 고령자보다 동거 고령자 쪽이 더 높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라고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한 결과 세상에 자녀가 없는 싱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다.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는데 역시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 수 있는 게 맞는 말 같다.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 만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바로 오사카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스지가와 씨의 연구이다. 2013년에 오사카부 가도마시에 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460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그동안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혼자 사는 쪽이 만족도가 더 낮다고 나왔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고립도도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는 오사카 근교 주택가에 사는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자녀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비인후과에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이다. 정부 통계는 고령자를 독거와 동거 두 가지로만 비교했지만 스지가와 씨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동거 고령자를 더 여러 층으로 나눠서 동거인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동거인이 1명 늘어나
즉 2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졌다. 동거인이 다시 한 명 더 늘어나서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고 4인 이상, 즉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독거 고령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인 가구란 부부 가구 아니면 부모 1인과 자녀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부부 가구는 이른바 빈 둥지 시기로서 육아가 끝나 목표를 상실한 커플이 얼굴을 마주하는 위기의 시기다. 부부만 남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가 격돌하여 당연히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간에 완충 가구를 두는 게 좋다. 자녀가 함께 살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대화하는 커플도 있다. 그러니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된다. 동거가족이 3명 늘어서 총 4인 이상의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는 1인 가구와 비슷해진다. 일본 정부는 3대의 동거를 관장하고 2대가 함께 사는 주택의 건설비를 지원하겠다는 안까지 냈다. 이런 정책을 만든 정치가들도 3대가 함께 살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무엇보다 일왕 일가도 절대 3대가 함께 살지 않는다. 다세대 가구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 역시 노인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의 결론은 혼자 사는 것은 3대가 함께 사는 것과 맞먹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이다. 스지가와 씨는 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고통이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다. 혼자 참는 수밖에 없다는 싱글의 체념과 각오가 전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고는 해도 일단 가족을 형성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스지가와 씨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다를 게 없다고 한다. 아, 천만다행이다. 자녀가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생활 만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된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3가지 조건. 나는 그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 되기, 타인에게 신세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이상 3가지를 추구하며 살았다. 스지가와 씨의 결론은 나의 주장과 보기 좋게 겹쳤다. 스지가와 씨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결론 내린 요소들은 어떠한 고급 시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부유층 대상의 요양시설을 봐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친척과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관련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케어 매니저가 알려준 처우 곤란 사례에는 가족과 동거 중이라 간병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케어 매니저는 이럴 때면 따로 살면 좋을 텐데라고 한탄한다. 오히려 1인 가구면 돌봄을 위해 개입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때는 노인을 집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도리다. 젊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애초에 집도 부모 집일 테니 말이다.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싱글의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롤모델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롤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 싱글 인구가 늘어났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왜냐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테랑 싱글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예전에 눈치챘을 것이다. 다만 가족 만세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사별과 이혼으로 돌싱이 되어 막상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학습한 효과도 있다. 나는 사별이든 이혼이든 돌싱이 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 라고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싱글을 마치 박멸해야 하는 삶의 나쁜 방식처럼 경고하는 책이 흘러넘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탄하거나 겁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쌍하다, 비참하다라는 편견이 따라다니는 1인 고령자 가구를 싱글로 당당히 바꿔 부르자. 스스로 싱글이라고 부르며 당당해진 사람으로는 바로 나를 예로 들어주면 좋겠다. 철학자 루소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음은 내게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생각하고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상태이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혹시라도 혼자 있는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애써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괴로움도 많이 겪었죠. 그러다가 너무 지친 어느 날, 저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놀라운 일이 생기더군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찮은 인간관계를 끊어내니 남한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한테만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또한 남들을 만나서 시시덕거리며 낭비하던 시간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들고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두고 책을 읽으니 그 시간이 너무도 귀중하고 행복하더군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늙어서 외로우면 어쩌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면 어쩌지 하고요. 하지만 이 생각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책이 있어 이번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양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의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들어 혼자여도 행복한 구독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독거 고령자보다 동거 고령자 쪽이 더 높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라고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한 결과 세상에 자녀가 없는 싱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다.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는데 역시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 수 있는 게 맞는 말 같다.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 만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바로 오사카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스지가와 씨의 연구이다. 2013년에 오사카부 가도마시에 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460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그동안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혼자 사는 쪽이 만족도가 더 낮다고 나왔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고립도도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는 오사카 근교 주택가에 사는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자녀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비인후과에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이다. 정부 통계는 고령자를 독거와 동거 두 가지로만 비교했지만 스지가와 씨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동거 고령자를 더 여러 층으로 나눠서 동거인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동거인이 1명 늘어나 즉 2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졌다. 동거인이 다시 1명 더 늘어나서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고 4인 이상, 즉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독거 고령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인 가구란 부부 가구 아니면 부모 1인과 자녀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부부 가구는 이른바 빈 둥지 시기로서 육아가 끝나 목표를 상실한 커플이 얼굴을 마주하는 위기의 시기다. 부부만 남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가 격돌하여 당연히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간에 완충 가구를 두는 게 좋다. 자녀가 함께 살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대화하는 커플도 있다. 그러니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된다. 동거가족이 3명 늘어서 총 4인 이상의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는 1인 가구와 비슷해진다. 일본 정부는 3대의 동거를 권장하고 2대가 함께 사는 주택의 건설비를 지원하겠다는 안까지 냈다. 이런 정책을 만든 정치가들도 3대가 함께 살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무엇보다 일왕 일가도 절대 3대가 함께 살지 않는다. 다세대 가구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 역시 노인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의 결론은 혼자 사는 것은 3대가 함께 사는 것과 맞먹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이다.
스지가와 씨는 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고통이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다. 혼자 참는 수밖에 없다는 싱글의 체념과 각오가 전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고는 해도 일단 가족을 형성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스지가와 씨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다를 게 없다고 한다. 아, 천만다행이다. 자녀가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생활 만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된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3가지 조건. 나는 그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 되기, 타인에게 신세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이상 3가지를 추구하며 살았다. 스지가와 씨의 결론은 나의 주장과 보기 좋게 겹쳤다. 스지가와 씨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결론 내린 요소들은 어떠한 고급 시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부유층 대상의 요양시설을 봐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친척과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관련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케어 매니저가 알려준 처우 곤란 사례에는 가족과 동거 중이라 간병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케어 매니저는 이럴 때면 따로 살면 좋을 텐데라고 한탄한다. 오히려 1인 가구면 돌봄을 위해 개입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때는 노인을 집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도리다. 젊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애초에 집도 부모 집일 테니 말이다.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싱글의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롤모델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롤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 싱글 인구가 늘어났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왜냐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테랑 싱글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예전에 눈치챘을 것이다. 다만 가족 만세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사별과 이혼으로 돌싱이 되어 막상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학습한 효과도 있다. 나는 사별이든 이혼이든 돌싱이 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 라고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싱글을 마치 박멸해야 하는 삶의 나쁜 방식처럼 경고하는 책이 흘러넘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탄하거나 겁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쌍하다, 비참하다라는 편견이 따라다니는 1인 고령자 가구를 싱글로 당당히 바꿔 부르자. 스스로 싱글이라고 부르며 당당해진 사람으로는 바로 나를 예로 들어주면 좋겠다.